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정석입니다. 네, 제가 포장학회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실 발표 내용 자체가 지금 세션 말고 좀 앞에 세션 내용이랑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선식품의 유통 중 품질 열화 신속 검출을 위한 초공학 영상 분석 기술의 활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초공학 영상 분석에 대한 내용과 현재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공학 영상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식품의 어떤 품질이 좋다 나쁘다 뭐 어떻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으로 5가지 그 감각 특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각 정보, 시각 중에서 특히 색깔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식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 정보를 이 데이터화를 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사과의 갈변 과정을 보면 이 갈변이라는 것은 결국 시각적으로 색깔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갈변은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갈변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모노페놀이 다이페놀이 되고 이것이 퀴논이 되는 이런 스트럭처의 변화는 이런 결과를 생성시킨 원인 행위라고 봤을 때 결국 이 스트럭처의 변화들이 이 원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인 갈변 현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의 형태가 된 갈변 현상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그 원인 행위가 되는 스트럭처의 변화의 정도, 그 상태의 변화를 또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식품을 좀 저장하고 유통하고 품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인비저블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분광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광 정보에서 비저블 영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의 영역, 이미 눈으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고, 특히 SWIR 영역은 여기 보시면 알케인이나 알코올 등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비저블 스테이지, 그러니까 어떤 원인의 단계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은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하이퍼, 많은 스펙트럼의 정보와 이 스페이셜 정보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의 구조인데요. 저기서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그널을 숫자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정보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 영상 내에서, 그러니까 식품의 영상 내에서 어떤 부위에 어떤 품질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셜 인포메이션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기성품이 저기 하이퍼스펙트럴 카메라인데요.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한 대는 이제 비저블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고, 오른쪽에는 SWIR 적외선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를 연결해서 여기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무빙 스테이지가 움직이면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비저블과 SWIR 영역에서의 어떤 분광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 스펙트럴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어떤 스펙트럼 정보에 따른 스펙트럼 정보에 따라서 어떤 웨이브랭스에서 특이하게 반응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스펙트럴 핑거프린트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그 식품의 품질이 어떤 품질이 변화했는지 유추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적외선 하이퍼 스펙트럴 카메라로 오브젝트의 영상 정보를 획득해서 그 스펙트럼 정보를 다 추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학적 통계 모델링으로 인해서 식품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이제 비파괴 분석이고 굉장히 분석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며 또 식품의 이 공간 정보, 즉 어떤 부위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좀 한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우를 보면 이게 생채고 그걸 도축을 하면 지육 그리고 손질을 하면 정육 그리고 이 정육 상태를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 한우의 사실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 지육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단면을 가지고 한우의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 한 마리 자체를 다 구매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정육의 상태로 한우를 구매하게 되고 하지만 이 한우는 지육 상태에서 어떤 품질이나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육 상태에서 이 한우가 가지고 있는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중심의 어떤 유통 체계를 만드는 데 맞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우의 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내 지방도 지방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스프레드하게 퍼져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육색과 지방색을 판단함으로써 이 한우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건 제가 좀 가져온 그림이긴 한데 사실 이제 지육이 아닌 정육 상태에서의 품질 정보를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 밑에 3개가 다 등심인데 이 등심이 이제 어떤 부위에서 왔는 등심이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마블링이라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얘가 이제 이 소가 정육 상태가 아니라 지육 상태에서 품질 그 등급을 판정받기 때문에 이제 얘는 툭불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얘도 툭불, 얘도 툭불, 얘도 툭불인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사면 맛있지만 이 부분을 사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육 상태에서의 어떤 품질 정보가 아니라 이 정형이 된 정육 상태에서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첫 스텝으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저희가 이 정육 상태의 등심을 정육 상태의 등심의 하이퍼스펙트럼 정보를 추출해서 이 지방과 근육 조직에 대한 스펙트럼을 따라 분리 추출을 해서 이 영상 분석 입장에서 이 지방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육을 이제 가속 실험을 통해서 저장을 하면서 이 정육 상태의 퀄리티 로스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 퀄리티 로스가 발생하는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징을 통해서 읽어드릴 수 있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에 대한 결과들은 당연히 툭불, 원불, 1등급이고요. 툭불이 전체적으로 지방 함량 높고 툭불이 지방 함량이 가장 높고 원불이 지방 함량이 가장 낮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스펙트럼 정보를 이용해서 당연히 얘가 툭불이냐, 툭불의 정육이냐, 원불의 정육이냐, 1등급의 정육이냐를 판단한 결과는 아주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지방 함량이 많고 적음은 분석하는 비파괴적으로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징을 분석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아까 가속 실험을 통해서 한 8일 정도 애들 등심을 저장을 했는데 한 4일째부터는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육안으로 판단을 할 정도의 이제 품질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제 저장했을 때와 하루 뒤, 이틀 뒤에는 육안으로는 좀 판단하기 애매한 비슷해 보이는 수준이지만 이 상태에서의 퀄리티 로스가 분명히 발생을 했을 텐데 그것을 하이퍼스펙트럴 데이터로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했는 첫날과 하루 뒤, 이틀 뒤를 3개의 그룹을 지정해서 이제 툭불의 경우, 원불의 경우, 1등급의 경우
얼마나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진지 확인했고, 툭불과 온불은 퀄리티 로스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제 1등급의 경우에는 조금 오버랩되는 현상이 우선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저희가 실험실 수준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샘플로 이제 모델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우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과 툭불에서 퀄리티 로스가 발생하는 것, 원불에서 퀄리티 로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잘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1등급은 퀄리티 로스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결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이퍼스펙트럴 정보가 툭불과 온불에서는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잘 판단이 되었는 것인데, 온불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스펙트럼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1등급이 저장성이 되게 좋아서 스펙트럼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등급이 낮은 고기다 보니까 처음부터 퀄리티가 낮아서 그 변화 양 자체가 적어서 저희가 그 타임라인별로 퀄리티 로스를 측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케미컬 이미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퀄리티 로스를 하이퍼스펙트럴 그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눈으로 보시다시피 그 근육 조직은 약간 붉은 계열로, 지방 조직은 푸른 계열로 표현이 되는데, 특히나 그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지방 조직 중에서도 퀄리티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은 좀 더 파랗게 진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브젝트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좌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퀄리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스펙트럴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징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신속하고 비파괴적으로 오브젝트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 함량과 지방과 근육 조직의 퀄리티를 충분히 판단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의 요약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